한국 정부가 H-1B 쿼타 할당을 미 연방의회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첫 선거 캠페인이 11일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열립니다. 퀸즈 브루클린 경전철 BQX 프로젝트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선관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 공해, 로보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각 주 차원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 특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FTA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이를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H-1B 쿼타 할당을 연방의회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타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H-1B 취지가 우수 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육 규모,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만 5천 명에 대해 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 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전문직 취업 비자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쿼타 한도 내에서 한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2020년 대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첫 선거 캠페인이 텍사스주에서 열립니다. 캠페인은 다음 주 월요일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는 국경 장벽 건설 이슈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클 글래스너 트럼프 캠페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성명에서 국경 안보를 위해 야당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엘파소만큼 국경 장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전했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갖는 것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출마를 발표한 이후 7번째이며 엘파소 집회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엘파소가 폭력 범죄율이 높았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강력한 국경 장벽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퀸즈 브루클린 경전철 BQX 설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어제 BQX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토지 사용 계획 컨설턴트사 BHB와 72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QX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4년 착공해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BQX 프렌즈에 따르면 BQX는 퀸즈 아스토리아를 시작으로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덤보, 레드훅 지역까지 약 11마일의 구간을 연결하며 신설되는 첫 해에 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오는 2050년에는 하루 평균 약 6만에서 9만 명까지 BQX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시아 글렌 뉴욕시 부시장에 따르면 뉴욕시가 BQX 프로젝트를 신중히 추진 중이며 최근 아마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 시티 진출 결정도 뉴욕시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투자와 잘 맞물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BQX 건설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1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예산 규모 전망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선관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한인 시장을 도와 타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선관위는 앤디남 위원장과
연영제 상임 고문 등 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 자격은 펠팍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또는 직장이 펠팍에 있는 자로 상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칙에 근거를 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이 후보자의 자격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도 잘하는 1.5세들 이런 사람들이 좀 앞으로 한인회에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펠팍 한인회가 세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새로 취임한 한인 시장을 잘 도와 원활한 시정은 물론 타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한인회장의 탄생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화 마케팅 로보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 전화 응답 로보콜은 사기성 전화도 많아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 공해 로보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각 주 차원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프랭크 팔론 하원 의원은 연방통신위원회에 로보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콜러 아이디가 표시돼야 하며 수신자가 로보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연방정부 Do Not Call Registry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로보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로보콜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46%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로보콜 전화는 180억 통이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76% 상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도 지난 4일 로보콜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통신회사에 발신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 연간 300억 통의 로보콜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각 주마다 개솔린 세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개솔린 세금은 동일하지만 각 주가 부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인데 주에 따라 갤런당 최소 14센트에서 최고 58센트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USA 투데이가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솔린 세금이 펜실베니아주가 갤런당 58.7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알래스카주가 갤런당 14.7센트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방정부 개솔린 세금은 현재 갤런당 18.4센트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주정부 세금이 주별로 다르고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세금이 많은 주의 운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갤런당 58.7센트의 주정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중순 레귤러 개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 29센트로 조사돼 주정부 세금 비율은 16.9%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주정부 세금이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주정부 세금은 갤런당 55.5센트로 1월 중순 레귤러 개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 29센트였으며 주정부 세금 비율은 16.9%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워싱턴주와 하와이, 뉴욕, 미시간, 커네티컷, 인디애나 순으로 개솔린세가 높았습니다. 반면 주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알래스카로 갤런당 14.7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주리, 미시시피, 뉴멕시코, 애리조나, 오클라호마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추출물 칸나비디올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적발 업소들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달부터 칸나비디올, CBD 오일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을 파는 식당 5곳을 적발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7월 1일부터 CBD 오일 함유량에 따라 $200에서 $65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마약 성분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CBD 오일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BD는 마리화나 추출물이지만 환각물질인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와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대부분의 범죄 발생률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호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살인과 성범죄가 증가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중호범죄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건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살인사건 역시 증가해 지난 1월 발생한 살인사건은 27건으로 지난해 1월 22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3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전체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보다 8% 정도 줄었으며 이는 지난 1995년부터 범죄 발생 횟수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총격 사건이 무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중호범죄 전담반을 개설해 각 지역사회에 중호범죄에 대한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성폭행 사건 증가에 따라 성범죄 전담팀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사관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하는 AP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10명 중 4명이 AP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A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주 동안 실시된 AP 시험 기간 동안 2만여 곳의 학교에서 사상 최대 숫자인 124만여 명이 평균 3개 AP 과목 시험에 응시했다고 칼리지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응시자 수는 10년 전 응시생보다 65%가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고교 졸업생 10명 중 4명이 AP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AP 시험은 대입 전형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5점 만점인 AP 시험에 지난해에는 응시생 중 23.5%인 74만 명이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3점 이상을 받은 백인 학생은 전체 합격자 중 54%에 달하는 4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자 규모도 가장 많아 전체 응시자의 49.5%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응시자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10%에 그쳤지만 3점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졸업한 아시안 응시자 중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AP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9만 2,331명으로 전년에 비해 10.9%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매사추세츠주가 32.9%로 가장 높았고 커네티컷 32.2%, 플로리다 31.7%, 뒤를 이어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순으로 응시생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LA시도 모피 제품 제조와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의회 산하 인사동물보호위원회는 오늘 LA시에서 모피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폴 코레츠 LA시 의원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LA시에서 모피를 금지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911 문자 신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청각 장애인이나 전화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911 문자 신고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셰리프국은 911 신고 전화 가운데 80%는 휴대폰을 통해 접수되는 만큼 문자 신고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고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국이나 소방국 측은 문자 신고는 긴급 구조 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 1월 3.1 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나소 카운티가 매년 3월 1일을 3.1 운동의 날로 기념하고 유관순 상을 제정해 수요키로 했다고 뉴욕 한인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3.1 운동의 역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주 넓은 포장도로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 또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방정부가 빗물 유입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우천세 부과가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900대의 열차에 GPS를 설치하고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회장은 이용객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열차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열차 종류, 열차 운행 대수와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지연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앞으로 모바일 앱으로도 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2월 한 달 동안 B형 간염, 당뇨, 금연 관련 검사와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B형 간염 항체 검사와 혈압 건강 교육은 1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 퀸즈 오클랜드 가든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 16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퀸즈 엘머스트 소재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교회, 17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퀸즈 플러싱 소재 뉴욕 차이니스 데이 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맑겠으나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